조셉 황의 부동산 채널.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그 분양 콘도 시장을 보면요. 분양 콘도 그 프로젝트 런칭이 1, 2분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주 잘 되었는데요. 그렇게 거래가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TA 내에서 약 1200여 개 남짓의 유닛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작년 동분기는 대비해 갖고 85%나 거래량이 낮은 수치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2009년 그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굉장히 그 막대 그래프가 짧지요. 여기 보시면. 자, 그 때문에 빌더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여름철을 지나면서 크고 작은 그 프로젝트들 모두 약 한 20개 정도 분양 발표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도 쏟아지는 분양 소식에 선별해 가지고 손님들께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2분기까지 분양 시장에서 공급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시장 흡수율이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자, 분양 콘도의 2분기 남아있는 재고량을 보면요, 작년과 비교시 19% 낮아졌고요. 10년 평균보다도 재고량 수준이 39%가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빌더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벤토리, 재고량이 많지 않고 팬데믹 전에 분양되었던 콘도 프로젝트들도 성공리에 그 거래가 잘 되었으니까 지금 스퀘어핏당 분양 가격을 좀 더 높여서 분양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파란색 선이 그 분양 콘도의 스퀘어핏당 평균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1087불이라고 나왔지만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팬데믹 이후인 2분기 때에도 작년 동분기 대비해 갖고 분양 가격은 스퀘어핏당 9%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난 5년간 84% 성장을 한 거죠. 엄청나죠. 근데 요즘 전화를 하시면서 손님들 중에서 가끔 자꾸 떨어지지 않나요? 코로나인데 주변에서 좀 더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분양을 받으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면서 전화 주시는 손님들 계시는데요.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설 근로자들의 근로임금도 있고요. 상승하고 있고 자재비용, 세금도 올라가는데 분양 가격 안 떨어집니다. 혹시 그런 말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제게 빨리 연락 주시고요. 지금 본인의 상황에 딱 맞는 콘도를 분양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분양 콘도의 스퀘어핏당 평균 가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이고요. 리세일 콘도의 그 스퀘어피트당 평균 가격은 검은색 선입니다. 자, 두 개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양 콘도의 경우 그 근로임금, 자재비용, 세금의 인상분, 그리고 기타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 등의 미래가치, 호재 등 이런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분양 콘도와 리세일 콘도의 스퀘어핏당 가격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리세일 마켓이 그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살짝 내려간 상태인데 2분기에 스퀘어피트당 약 300불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10년 평균 리세일 콘도하고 분양 콘도의 차이가 약 190불 정도 나거든요. 근데 분양 콘도가 빠르게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냥 지나치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렌트 시장이 약세에서 코로나 때문에 렌트비를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낮게 받게 된다면 당연히 리세일 마켓에서 콘도 가격의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 세입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귀에 거스르시겠지만 그 렌트비가 매년 팍팍 잘 오르고 세입자들 구할 때 늘 경쟁 오퍼 받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유닛이 가성비 좋은 투자 매물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 말은 그 프라이스 어프리시에이션, 그 자산 가치의 상승이 소폭 상승이 아니라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상승을 한다 해도 예전만큼의 그 큰 상승폭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콘도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가 비교적 그 저렴한 시장 쪽으로 좀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시장에서 높은 상승폭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쪽으로 좀 몰리고 있죠. 다음 차트에서 보시면요, 그 905 지역, 자, 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요 선이요, 905 지역인데요. 905 지역이 그에서 세일 거래가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스퀘어핏당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토론토 중심부 쪽으로 가면서 이제 평균 가격이 분양 가격이 1365불인데 비해서
이쪽은 이제 905 지역은 824불이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수요가 또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2분기까지 런칭된 프로젝트가 6개였는데 분양이 모두 잘 이루어졌고요. 뭐 이름 들으면 뭐 다 아실만한 노팅힐이라든지 다 아실만한 곳이고요. 근데 인센티브도 많았어요. 이 당시에 분양을 하면서 디파짓 스트럭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짐과 동시에 이제 또 뭐 10%, 15%로 하고 납입 기간도 이제 디파짓 스트럭처죠. 납입 기간도 이제 좀 길게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뭐 그런 혜택을 줘갖고 이제 구매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좀 더 이제 프로젝트들이 또 나왔죠. 자, 그 사이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졌던 콘도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55 멀서, 뭐 88 퀸, 뭐 미시사가에 있는 오로, 그리고 또 옥빌에 있는 어퍼 웨스트, 뭐 미드타운의 언타이틀, 뭐 프로메네이드, 소니에 있고요. 아티스트리 다운타운 쪽에 있고요. 이런 콘도들의 이제 원영도 있었고요. 자, 상반기에 보시면 대부분 다운타운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 스퀘어풋당 한 1300에서 1400불 정도 합니다. 여기서 보셨던 1300에서 1400 사이 이렇게 오죠. 자, 그리고 옥빌 지역 보면요. 옥빌 노스 지역이 상당히 핫한 마켓입니다. 그래서 어퍼 웨스트 사이드도 뭐 그렇고요. 90% 정도 거래가 되었죠. 현재 어퍼 웨스트 사이드 2가 나와 있는 상태고 3분기 들어가면서 분양을 한 디스트릭 트레일 사이드 2도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였습니다. 905 지역에서 시장 흡수율 최고인 지역으로 이제 옥빌이 급부상하고 있고요. 소닐 지역도 평균 분양 가격이 1000불 미만이라서 프로메네이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르게 팔리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퍼센티지가 나와요. 그래서 몇 퍼센트 팔렸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뭐 70%, 90%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원하시는 유닛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자, 2분기 때를 보면요. 과거와 비교시 프로젝트들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분양 콘도들이 상당히 빠르게 거래가 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분기를 맞이했는데요. 3분기 들어서면서 분양을 했거나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약 30개 정도가 되고 거기서 7천여 개 이상의 유닛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3분기에는 뭐 3,500개 정도의 볼륨인데 이번에는 뭐 거의 2배 수준의 물량으로 이제 빌더들이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포트 크레딧의 뭐 마스터 플랜드 커뮤니티 굉장히 핫했죠. 1차 분양으로 나온 브라이 워터도 그렇고 스퀘어핏당 한 1000불 정도 되면서 그리고 이제 다운타운의 제콘도도 처음에 반응이 보통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래가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1300에서 1400 정도 되니까 뭐 손님들이 이제 가격에 민감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거래의 54% 정도 되는 프로젝트가 현재 이제 905 지역 쪽에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공급에 따른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눈여겨보셔야 할 그래프예요. 네. 2020년인 올해 23,000여 유닛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뭐 27,000여 유닛이 완공이 되고요. 23년에는 뭐 3만여 유닛 이상이 완공이 되는데요. 뭐 24년에는 뭐 이거보다는 좀 많겠죠. 자, 여기서 프리세일 프라이스가 보이시죠? 이 프리세일 프라이스. 자, 스퀘어피트당 분양받았을 때의 가격을 말하는 건데요. 스퀘어피트당 분양받았을 때. 그러니까 2020년에 완공되는 유닛들은 그 당시 평균 스퀘어피트당 분양 가격이 668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이나 2016년에 분양을 그 정도에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요즘 분양 가격의 거의 반이죠. 그리고 캐링 코스트는 스퀘어핏당 약 3불 12센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년 상환 그리고 25%의 다운페이, 금리는 2.25%
베이스로 했고요. 유닛 사이즈는 650 스퀘어핏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이 이제 3불 12센트가 되는데요. 렌트 가격은 현재 내려갔기 때문에 스퀘어핏당 3불 50 정도로 잡았고요.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보면 약 250불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렌트가 현재 10% 정도 내려갔어도 모기지 금리 또한 예전에 비해서 1% 정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상쇄가 되니까 꼭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나쁜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콘도들의 그 캐시플로우가 렌트비가 내려갔더라도 뭐 본전이거나 아마 살짝 플러스 캐시플로우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자, 그런데 2021년에 보면은 한 해가 거듭될수록 클로징 코스트가 이제 여기 보시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그 스퀘어피트당 731불로 이제 분양받았을 때, 그리고 캐시플로우는 이제 100불 미만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2022년에는 급기야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150여 불 정도 마이너스인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나오죠. 2024년에는 800불이라는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분양 가격이 이제 올라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당연히 렌트비를 높게 받던가 다운페이를 더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차트의 캐시플로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25%의 다운페이 한 것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클로징할 시점에서 25% 다운페이만 가지고 힘들단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클로징 시에 다운페이를 더 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콘도가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콘도에 대한 뭐 캡 레이트가 낮아지고 있어요. 분양 가격은 올라가는데 리턴이죠. 그 수익이 예전만큼 높지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마켓에서 그 스퀘어피트당 1000불이거나 뭐 그 미만 되는 곳에서 앞으로 캐시플로우가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크로스타운 3차나 뭐 어제 분양을 한 갤러리아 3차 같은 경우가 좋은 예죠. 위에 여기 링크 나오죠. 자, 그런 곳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고요. 여튼 한 달에 200여 불씩 캐시플로우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나오면서 보시면 이런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이제 150불 뭐 400불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나오면서 은행에 가서 자기 돈으로 메꾸면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매년 5% 10% 정도 기대한다? 그걸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콘도의 가격 상승률이 상승은 하는데 이제 싱글 디짓 한 자리 숫자의 상승률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그 자산 가치의 상승률로 상쇄시킬 수 있을지는 개인의 그 여건에 따라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차트는 그런 관점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제 경각심을 주는 표인데요. 지금 현재 콘도 투자를 할 때는 충분한 돈이 있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만 다운페이에서 80%를 레버리지 해갖고 캐시플로우를 만들겠다? 그리고 파이낸셜리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 이런 것은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어느 정도의 다운페이가 받쳐줘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이제 투자가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콘도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남들 다 한다고 무조건 다운타운, 연길, 인접, 뭐 전철 끼고 있는 그런 분양 콘도만 보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전철 연결이 되지 않네 이러면서 1년, 2년 시간 보내시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을 때 그걸 잡았는데 이미 가격이 올라서 위와 같은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어느 곳이든 5년 전에 받으셨다면 나는 지금 포지티브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제 요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버짓 안에서 투자 대비 리턴, 수익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곳을 보셔야 한단 말이죠. 지금 콘도의 상황이 한 자리 숫자의 상승률이었다가 뭐 그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과 콘도 가격 차가 심하게 벌어지면서 콘도로 다시 수요가 예전처럼 몰리면, 그리고 스퀘어핏당 렌트 가격이 현재보다 더 올라가면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뭐 여러 상황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는 기다리지 마시고 일찍 하셔야 합니다.
제게 언제 사야 좋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 답은 늘 지금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못 사고 올라가면 오르는 것 같아서 못 사십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2분기 공실률을 보면요, 1.8%입니다. 자,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작년 동분기하고 비교하면 2배로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쵸? 작년 동분기하고 비교하면 2배로 늘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마 그 3분기 자료가 나오면 3% 이상으로 나올 듯 합니다. 3% 정도 나와도 이게 주변 국가들의 평소 때와 비교해 보면 큰 숫자는 아니고 그냥 균형 잡힌 공실률 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가 되면 이게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는 게 토론토에서는 10년간 보지 못했던 공실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 10년간 늘 2% 미만이었거든요. 공실률 3%가 되면 렌트를 놓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한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얼바네이션에서 2005년도 이후에 그 완공된 76개의 그 빌딩 렌트 서베이를 했는데요. 반 이상의 유닛에서 인센티브를 제한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 한 달 무료 렌트인데요. 가장 흔한 것이 한 달 무료 렌트예요. 그래서 공실률이 3, 4%대에서는 이 정도는 이제 과한 인센티브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지난 그 몇 년간 다른 타 주를 보면 캘거리 보면은 이제 그 공실률이 7, 8%의 공실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2, 3개월 정도 프리 렌트 그리고 프리 파킹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이라, 그런데 이제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면 점점 그 공실률이 낮아질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콘도는 여러 부동산 타입 중에서도 좋은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경제지기 3단계 과정 거치면서 그 예상대로 경제가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이제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죠. 땡스기빙 이후에 온주가 약 1,500명 이상 확진자 케이스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불안감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불안감이 3, 4월 달에 그 비슷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제 불확실성을 조성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토론토의 그 현재 부동산은 탄력적으로 잘 견뎌왔고 수요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민 인구의 재개라든지 경제 회복, 고용률 개선, 그리고 그 저축률 증가 등이 2021년, 2022년의 마켓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민 유입이 줄어드는 것하고 이제 공급량이 늘어난 상황, 그리고 콘도 그거 이제 콘도 공급량이죠. 자, 이런 요인들이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그 다운타운의 콘도 마켓이 작년보다 거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의 그 둔화가 보이고 버업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지금 낮은 금리와 넓은 공간을 원하는 그 높은 수요 때문에 얼마나 과열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될지도 주시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콘도의 경우도 팬데믹 전이나 후나 잘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 나오는 그 공급량과 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낮아진 렌트 가격, 그리고 둔화되는 자산 가치의 상승률을 감안해서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콘도 투자 끝났구나,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투자는 하시되 내가 가지고 있는 버짓과 기대 수익률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로케이션, 그런 곳을 잘 선정을 해갖고 하셔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C와 BC,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 Before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AC,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인데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예측한다,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팬데믹 이후에 여러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서 추측 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는 그 시나리오대로 세상은 새롭게 창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업에 있으니까 부동산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뭐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들이 완전 딴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솔깃해할 거예요. 동요도 하실 거고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쏟아지는 그 신문 기사들이 그 비관적인 예측 등 하는 거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럼 비관적으로 나왔던 주장이 나중에 그 의견들이 그 실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막 바뀌거나 낙관적으로 바뀌면 사람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당신 틀렸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증명된 바에 의하면, 과학적으로 뭐 증명된 바에 의하면, 아쉽게도 사람들은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기사나 의견에 의해서 2.5배 정도 더 반응하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인 거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파셔야 합니다.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반응이 더 빠르고 높다라는 거죠. 코로나의 종식이 올까요? 저도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올 것이고, 이런 바이러스하고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뭐 이것이 왔다고, 뭐 코로나가 왔다고 탈도시, 뭐 도시를 떠나서 외곽으로 가고 주택을 사고,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는 여느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구가 밀집한 지역,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지역이라든지 다운타운, 뭐 제가 토론토에 있으니까 토론토와 같은 도시에서 이런 도시가 이제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런 도시가 주는 여러 이점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 방법들을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 하나가 당연히 백신이겠죠. 백신이 언제 나오나요? 나와도 아마 프론트라인 종사자들, 그리고 뭐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우선순위로 맞고, 그리고 저 같은 연령대의 성인은 아마 백신 접종의 기회가 오려면 2년 정도 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도시의 규모가 이제 상당히 커졌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모여 사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아이들의 경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백신 스케줄이 쫙 나오잖아요. 수첩, 여기는 이제 캐나다에는 수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백신 수첩에 나온 전염병이 돌면 옛날 같으면 생사가 왔다 갔다 했죠. 하지만 백신으로 해결이 되니까 모여 살고, 그리고 뭐 도시가 밀도가 높아지고 커질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뭐 사스나 에볼라, 메르스처럼 이제 힘에 붙이는 영역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의 도움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탈도시화를 외치면서 직장이 다운타운 파이낸셜 디스트릭인데 뭐 조지안베이나 뭐 무스코카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융합이 되면서 요즘 흔하게 나오는 말 있죠. 핀포인트 방역. 그 핀포인트 방역을 하면 코로나가 관리될 만한 수준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핀포인트 방역으로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때리는 거죠. 타격을 하는 거죠. 토론토도 전체 경제 셧다운을 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핀포인트 방향으로 방역 방침을 세우면서 개인의 일상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코로나가 이제 관리될 만한 수준으로 오는 시점도 상당히 빠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그 바이러스가 난공불락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바이오밸리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인 호모 100를 넘어서 이제 500세 시대인 초장수 프로젝트에 이제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바이오테크도 함께 빠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코로나도 관리될 만한 수준으로 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콘도가 밀집된 다운타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콘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수백 명의 거주민들이 패닉에 빠지죠.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있게 될 경우, 그리고 중앙 집중 냉난방 시스템 등 공기를 통한 전염 등이 걱정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콘도에 살다가 2, 3 밀리언 주택으로 가거나 외곽으로 멀리 갈 수도 없는 거고 쉽지도 않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시장에는요, 이미 뭐 터치레스, 컨택트레스, 뭐 그런 패드, 뭐 모션 인식으로 하는 그 원하는 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일정 인원 이상일 때는 중간에 쓰지 않고 바로 뭐 이동하는 등 다양한 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특히 내부 공기가 불안하다면 뭐 자외선 살균 필터로 뭐 기존 엘리베이터에 장착만 하면 세균등을 차단 억제하는 뭐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콘도 보드에서 뭐 의견이 나오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방법을 찾으면서 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이제 뭐 내가 있는 콘도에 있다면 나중에 매매 시에 좋은 셀링 피처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운타운이나 토론토에서 살면, 뭐 다운타운이나 그 도시에서 살면 그 주는 즐거움이 있죠. 먹는 즐거움, 이거 빠질 수 없죠. 자, 여기 뭐 이름들 아마 낯익으실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음식 배달 회사인데요.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음식이 배달이 되죠. 그럼 전 세계는 어떨까요? 이 글로벌 음식 배달 회사들의 규모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인수합병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성장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상당합니다. 스위스 금융그룹 뭐 UBS에 따르면 이제 세계 음식 배달 시장이 2018년 기준으로 350억, 뭐 40조 7천억 원에서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에는 그 거의 10배인 3,600억, 419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거의 10배 수준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자, 이 회사들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배달앱 시장의 가장 빠른 성장은 바로 1인 가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간편하게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수요 때문인데요. 버블티 하나도 배달시켜 먹는데 이런 수요 어디가 많을까요? 다운타운 또는 주요 도시를 배경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라면 아마 G마켓, 뭐 쿠팡, 총알 배송 이런 말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아마존 프라임, 뭐 그쵸? 자, 이 상품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기분, 그 느낌 모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인 뭐 아마존과 월마트, 그리고 MS,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숨어서 뒤에서 웃었다고 하죠. 코로나로 인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튼 음식 배달도 그렇지만 이 상품 배달도 이미 우리의 그 문화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의 경우 콘도에서 직접 받거나 또는 뭐 지정된 곳에서 손쉽고 빠르게 물건을 받거나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 떠난다면 앞서 단 몇 가지만 얘기한 거지만 그동안 누려왔던 편리함들을 더 많이 잃을 거라고 봅니다. 뭐 편의시설, 문화시설, 병원, 뭐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 등등. 그래서 저는 다운타운 콘도 렌트 매물이 급증하고 외곽의 그 집 가격들이 오른다고 탈도시화가 일어나거나 다운타운에 슬럼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였을 때 주는 이익이 많고 그 속에서 주는 관계나 경제적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구 밀도가 높은 토론토와 같은 도시는 오히려 그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영상과 그 마켓 업데이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거래나 금액이 높았던 곳 모두 토론토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 넓은 주거 공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뭐 비대면, 언택트, 온택트,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2020년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린 2025년에 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확 당겨져 있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주거 공간 용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콘도나 주택이나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뭐 남편이 직장을 간다거나 뭐 부부가 맞벌이라면 뭐 저녁 때만 모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다 같이 있어도 공간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되면서 24시간 온 가족이 집에 있어야 합니다. 뭐 저희 집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아마 생활하시다 보면 점점 좁다고 느끼실 거예요. 나보다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침대, 뭐 소파. 만약 경제적 상황이 허락한다면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공간의 그 재배치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뭐 요즘 드라마나 영화, 뉴스,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핸드폰으로 다 보세요. 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뭐 탭 등으로 다 보시죠. 자, 소파에 앉아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영화를 본다면 가족끼리 그렇게 영화를 본다면 얼마나 자주 많은 시간 보시나요?
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 공간이. 그리고 300스퀘어 미만의 스튜디오에서 거주를 하신다면 300스퀘어 핏 사이즈를 400스퀘어 핏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재활용이라든지 다중활용 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의 공간이 두 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말이죠. 뭐 스튜디오가 잠만 자던 곳이 이젠 아니란 말이죠. 근무지로도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파를 꼭 뭐 침대를 어디 벽에 붙여서 자리를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머피 베드 아시죠?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접어서 벽에 이제 붙이면서 동시에 책상이 펴지고, 당겨서 내리면 침대로 되고, 물론 지금 제품보다 앞으로 더 혁신적인 그 개발이 되는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구글 보시면 이제 놀라운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사이즈가 작아서 식탁을 어디다 놓냐고 하시는데요. 카운터탑에 연결되는 그 펼치는 다이닝 테이블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만 신경 써서 뭐 구글 해갖고 찾아보면은 고급스럽고 가격대가 다양한 제품들, 뭐 미니멀리즘 수요에 맞춰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공간을 보다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인 가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탈도시, 코로나 때문에 편리함을 버리고 외곽으로 나간다? 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운타운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마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아무리 모든 게 온라인으로 대체가 된다 해도 우리는 오프라인을 그리워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주는 이익과 그 속에서 주는 그 관계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도 외곽으로 나갔다가 하더라도 다시 들어오려고 할 거라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재앙이나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도시는 더욱 성장하고 강해진다고 하죠. 자, 투자나 실거주,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시지 마시고 꼭 빅픽처를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20분이 넘는 분량으로 찍어봤는데요. 그동안 잘 봐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조세팡 부동산 채널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